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지금 발견돼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 거죠. 보좌관이 이미 혐의의 일부를 예. 시인을 했고요. 아마도 검찰에서 황영철 의원을 이렇게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곧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은 이미 물증을 다 맞춰놓고 확인차 소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야수님? 자주 있으면은 다 갈아 죽여야죠. 자주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비용 같은 게 굉장히 쪼달리는 거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쪼달하죠? 비용이 쪼달려요? 안 쪼달려요? 왜요? 아직 저는 왜 모르니까. 쪼달려요? 쪼달리는 다들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즉 보좌관이 법적으로 국가에서 7명까지인가 그 급여를 7명까지 더해지죠. 플러스 인턴 2명. 예, 인턴 2명 그렇게 해서 그 인건비를 주잖아요, 정부에서. 예.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이 1억 3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수령액으로 그 매월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이제 1억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후원금도 받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후원금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게 의원이 알고 했느냐. 안 그러면 보좌진들이 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경우가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경비는 보좌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치 자금의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둘 다 이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좌진의 월급까지 뭐 삥땅 쳐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이거는 좀 극단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근데 모르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실마다 조직이 있어요.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 보좌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정말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의원과 정말 동료처럼 이렇게 알아서 하는 이렇게 다 모든 걸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원이 실무자처럼 모든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챙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이럴 쪽으로 의원실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게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회의원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이지만 예. 그 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이 사용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이 희랑님이 말씀하신 이 지점이 국회의원들이 못 듣는 척하는 가장 민감한 지점인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 감사할 때마다 매번 이게 감사해야 니네들도 된다고. 감사 받아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수미 의원님도 주장한 적이 있고 장하나 의원님도 주장한 적이 있고 최민희 의원님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모두 못 들은 척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돈 쓰임세를 100% 감시받잖아요. 예. 선관위에 의해서.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데 네. 이것도 100%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선관위에서 지금 그 불거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역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고 나오잖아요. 예. 지역 사무실 운영비는 대부분 후원금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의 계좌는 수입 계좌와 지출 계좌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관위에서 다 가져가서 분석을 계속 해요. 분기별로.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와서 다 따져보고 다시 한번 후원금에 한해서 들여다보거든요. 선관위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견돼서 아마 검찰에 고발을 했겠죠. 여기 발견된 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타임라인을 보면 지난 3월에 검찰이 황영철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황영철 의원의 비서를 지냈던 김 씨를
이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김 씨가 그 비서를 지낸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 황영철 의원을 소환한 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거는 관여한 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한 혐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예. 지금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알고 있었다죠. 그렇죠. 모르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 아니면 알고도 묵인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안철수하고 그닥 다르지 않는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황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내야 되는 건 무혐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요? 예, 지난 어떤 사례들을 쭉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항상 그 핵심적인 그 이슈가 되는 게 국회의원 당사자가 알고 지시했거나 알았는데 묵인하고 넘어갔거나 하는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거 보니까 예. 이거는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안 하죠. 보통은 이제 참고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피의자로 바로 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연봉 1억 3천 정도라고 알고 있고 뭐 보좌관들 다 네. 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궁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실들이 다 1인당 하나씩 다 있죠. 예, 있죠. 거기에다가 지역구의 사무실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후원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후원금으로 예. 그러면 자비로 하든지. 예. 아,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의 연봉이 지금 1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본급이 월 600이고요. 입법 활동비가 따로 월 300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정근수당하고 명절 휴가비 등이 연간 1,40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관리 업무 수당이 따로 월 58만 원,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 예. 이렇게 해서 1억 3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요. 예. 항공기는 1등석, 오우, KTX, 선박은 전액 무료. 예. 오우 할만하네. 그리고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은 월 91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 원이 국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이 되고요.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 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할 때는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싸고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19대 국회에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네. 그래서 몇 가지 날라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험도 날라간 건가요? 아니요. 그 120만 원 연금. 120만 원 연금 날라갔어요? 예. 그때 그 예.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얼핏 들으면 이런 다 모든 혜택이 국회의원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헌법기관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운행을 잘 하라고 하는 거잖아. 예. 근데 여기에 보좌관 운영비로 3억 8천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이제 쪼개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보좌관을 이 사람은 그럼 아. 6명만 이게 7명.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그 큰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좌관 그 인건비로 3억 8천, 국회의원 인건비로 1억 3천 요 뭐 추가해가지고 뭐 한 5억 몇천에서 6억 정도가 이제 매년 집행이 되잖아요. 한 의원실 안에서. 네. 그러면 그게 의원실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실제로 돈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 예. 리밋까지 딱 보좌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억 예. 8천을 제한으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고용인이 국회 사무처장이에요. 각각의 그 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 신분 보장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딸려 있는 국회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요청해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이해가 되네. 예. 보좌관 월급에서 빼돌려가지고 썼다는 게 자기가 만질 수 없는 돈이니까. 하여튼 국가에서 그렇게 바로 지급하니까. 악랄하게 접근하면 아.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좌관들의 신분은 그렇게 이제 국회 사무처장한테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고를 할 때도 해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그
채용하고 하는 게 그게 비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건 아니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돈을 삥을 긁으면 어떻게 친다는 거예요? 돈은 의도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영철 의원의 경우에 문제가 된 거는 제가 추측컨대 보좌관한테 3억 8천 7명 했으면 나누면 연봉 6천만 원이 좀 안 되겠죠? 나누면. 급수마다 좀 다르니까요. 뭐 그러니까 대략, 평균으로 네, 나눠버리면 대략, 예. 6천만 원 정도라고 네. 그러고 6천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서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중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돌려받는 거지 국회의원이. 이게 그거 같은 거구나.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조교들한테 돈을 마땅히 줘야 되는 걸 가지고 조교들 다시 반납하는. 그렇죠. 뭐 비슷한 네, 이렇게 상상해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월급을 줘. 그래서 이제 수석이 불러가지고 회의에 불러가지고 야 후원금 조금씩 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 명의로 후원금을 내는 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자기 네.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명의로. 배우잖아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하면 용돈 주면서 용돈의 반띵은 저쪽으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하다가 주기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입금을 하면 누가 봐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은 그 정치 자금은 10만 원까지만 맞아요.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소득 공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뭐 몇십만 원씩 매달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 야망이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크게 고액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뭐 1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신분을 밝히고 후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개인이 매달 몇십만 원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죠. 그것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하면 얻는 이익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가니까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황영철 의원이 이게 좀 심각한 게 황영철 의원이 100만 원 이상이죠. 의원직 날아가는 게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바른정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의원 의석수가 모자라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네. 이혜훈 의원 막차 타는 건가요? 어쩌나. 어쩌나. 이거 읽어드릴 글은 아닌데 태극기가 민심이다라고 저쪽에 그 자유당 쪽에를 지지하는 사람의 트윗인가 봐요. 이런 것도 올려놔 있네요. 강원도 홍천의 배신자 황영철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지금 발견돼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 거죠. 보좌관이 이미 혐의의 일부를 시인을 했고요. 아마도 검찰에서 황영철 의원을 이렇게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곧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은 이미 물증을 다 맞춰놓고 확인차 소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야수님? 자주 있으면은 다 갈아 죽여야죠. 자주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 것 같아요. 근데 의원실마다 조직이 있어요.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 보좌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정말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의원과 정말 동료처럼 이렇게 알아서 하는 이렇게 다 모든 걸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원이 실무자처럼 모든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챙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의원실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게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회의원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이지만 예. 그 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이 사용이 되는 그런데 그 비용 같은 게 굉장히 쪼달리는 거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쪼달하죠? 비용이 쪼달려요? 안 쪼달려요? 저는 왜 쪼달려요? 다들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즉 보좌관이 법적으로 국가에서 7명까지인가 그 급여를 7명까지 플러스 인턴 2명. 예, 인턴 2명 그렇게 해서 그 인건비를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이 1억 3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수령액으로 그 매월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이제 1억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후원금도 받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후원금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이 희랑님이 말씀하신 이 지점이 국회의원들이 못 듣는 척하는 가장 민감한 지점인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 감사할 예. 때마다 매번 예, 이게 감사해야 니네들도 된다고. 감사 받아라라고 하는데 예를 예. 들어서 은수미 의원님도 주장한 적이 있고 장하나 의원님도 주장한 적이 있고 최민희 의원님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모두 못 들은 척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돈 쓰임세를 100% 감시받잖아요. 예. 선관위에 의해서.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건 이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게 의원이 알고 했느냐. 안 그러면 보좌진들이 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경우가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경비는 보좌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치자금의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둘 다 이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좌진의 월급까지 뭐 삥땅 쳐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이거는 좀 극단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근데 모르고 할 수 없을